안녕하세요. 소방쌤입니다.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5회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연면적 5만이 주어져 있고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의 선임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에는 등급과 관계없이 1명 이상이기 때문에 1명을 골라주시면 되고, 보조자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대 기준은 300세대, 면적은 15,000제곱미터. 주어진 건 연면적이기 때문에 면적인 15,000제곱미터로 나눠주면 인원을 구할 수 있겠죠. 3.33인데 사람의 경우만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3명,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소방안전관리자 법정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습니다. 화기 취급 감독을 한다.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한다. 다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정 업무가 맞겠죠? 자체 소방대 맞나요? 자체가 아니라 자위 소방대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화재 안전 조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옳은 것은 조사의 주체는 소방관서장인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이 3명이 소방관서장이라고 했습니다.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누구다? 소방관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소방관서장은 조사 계획을 3일 이상? 아니죠. 7일 이상 공개를 해야 됩니다. 화재 안전 조사 방법에는 정밀조사 이런 건 없습니다. 종합조사와 구분조사가 있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안전원을 사칭한 경우의 벌칙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볼게요. 소방기본법에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방해가 아니라 지장을 주는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사칭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특급의 경우에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50층 기준이라고 했고 아파트는 지하층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34층 아파트에 산다라고 해서 지하층에 대한 정보가 있나요? 그건 아니죠. 저희 집이 34층 아파트인데 지하 2층이 있습니다. 지하가 2층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36층 건물이라고 하진 않죠. 아파트의 경우에는 34층이라고 합니다. 즉 지하층은 제외된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 특정 소방 대상물 상가를 보시면 지하에도 가게들이 있기 때문에 지하층을 포함하겠죠. 그래서 30층 이상인 경우가 된다. 높이로 환산할 때는 층당 4m이기 때문에 곱했을 때 200과 120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연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3번.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3번이 답이 되겠고 1번, 2번, 4번의 경우는 1급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건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5가지는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에 중복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이 3가지는 관계인의 업무는 아닙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고유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위소방대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교육하는 일. 피난 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시행하는 것.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을 기록 유지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의 고유 업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피난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해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피난층.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곧지출.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우리는 피난층이라고 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소방기본법에서는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있고 앞에서 언급을 했었죠. 화재예방법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월수에 따라서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즉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게시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볼게요. 기간 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 선임이 맞나요? 선임 신고가 되겠죠. 답은 3번. 9번 문제. 화재 안전 조사를 했더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조치 명령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즉 소방관서장은 관계인에게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아닌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조치 명령에는 개수, 고칠 개라고 했습니다. 고친다라는 뜻이고 이전, 옮기고, 제거하고, 사용을 금지하고 제한하고, 사용을 폐쇄하고, 공사를 정지, 중지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것은 3번, 재축은 건축법에서 나오는 거죠. 10번 문제,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답은 4번,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이 바로 소방기본법의 목적이 되겠죠. 11번 문제, 방염 물품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으로 옳은 건 물어봤습니다. 외우실 때는 노숙의 다수를 기억하라고 했죠. 노유자 시설, 숙박 시설, 의료 시설, 다중 이용업소, 그리고 숙박이 가능한 수련 시설 이렇게 5가지 기억하라고 했고 아닌 것 중에 방염 물품을 설치한 대상이 아닌 것 중에 수영장은 제외된다라고 했습니다. 수영장에는 물이 많기 때문에 굳이 방염 물품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수영장은 제외, 숲 맞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소방시설법에서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일 경우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 동의 기간 물어봤습니다. 건축주가 시군구청에 건축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럼 시군구청은 소방본부나 소방서에 건축 허가 신청을 하고 회신을 받겠죠. 그러면 허가 및 사용 승인을 해줍니다. 이때 동의 기간이 대부분 5일 이내이며 특급의 경우에는 2배입니다. 10일. 그래서 5일과 10일을 기억하라고 했고 10일의 경우에는 무엇이다? 특급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답은 4번. 10일 이내이다. 13번 문제. 건축관계법령에서 면적 산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용적률이라고 했을 때 대지 면적, 땅 면적에 대한 연면적. 연면적이라는 것은 바닥 면적의 총합이 되겠죠. 이때 지하층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수직적인 건축 밀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지 면적이 이 경우에는 100입니다. 그럼 지하 1층의 면적은 제외가 되고 1, 2, 3층의 바닥 면적을 다 더하면 50, 50, 50, 150이 되겠죠. 따라서 대지 면적 100에 지하층을 제외한 바닥 면적의 총합 150이 바로 용적률 150%가 되겠죠. 아닌 것은 용적률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바닥 면적이 아니라 연면적의 비율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연소에서 함량소는 뭐가 있죠? 그렇죠. 가산점이 있습니다. 이 중에 산소 공급원으로 볼 수 없는 거 물어봤습니다. 산소가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공기 중에 산소 있죠? 자기 반응성 물질인 제5류는 어때요? 내 안에 산소도 있고 내 안에 가연물도 있는 경우죠.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떠올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산소가 있습니다. 인류와 육류 같은 경우는 산화성 고체와 산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산화제로 보시면 됩니다. 산화제에도
산소가 있습니다. 헬륨의 경우에는 어때요? 불활성 기체가 되겠죠. 주기율표에서 18적 원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외우실 때는 헬레아크세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불활성 기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낮은 화학적 반응성을 가지고 있다. 화학적인 반응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6번 문제. 증기 비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LNG, 천연가스, 즉 도시가스를 떠올리시면 돼요. 도시가스의 주성분이 뭔가요? CH4, 메탄입니다. 메탄가스의 경우에는 분자량이 탄소는 12, 수소는 1인데 4개가 있죠. 그러면 16이 됩니다. 분자량이. 그런데 공기의 분자량은 29입니다. 그럼 공기의 분자량을 나눴을 때 어때요? 0. 얼마니까 1보다 작죠. 그래서 1보다 작은 경우, 공기와 비교했을 때 1보다 작은 경우를 우리는 가볍다라고 하고 1보다 큰 경우를 무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보다 작다, 가볍다. 1보다 크다, 무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기 비중이 1일 때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증기 비중이라는 것은 공기의 밀도를 1로 해서 비교한 값이다. 4번이 답이 되겠죠. 15번 문제. 발화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틀린 것은 온도 비교했을 때 인연발화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순서대로 온도가 높다. 발화점이 온도가 높다라고 했습니다. 즉 발화점은 인화점보다 수백 도씨 높은 온도이다. 맞죠? 산소와의 친해를 큰 물질은 발화점이 높은가요? 아니죠. 낮다입니다. 즉 산소랑 친화력이 크다라는 것은 발화점이 낮고 즉 발화하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발화하기 쉽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계단실 수직 방향 이동 속도 물어봤습니다. 연기의 속도 외우실 때는 어떻게 외운다? 1, 2, 3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수평은 느리기 때문에 0.5에서 1m/s이고 수직은 2에서 3이고 계단실 수직이 가장 빠르죠. 3에서 5이다라고 했습니다. 물어본 거는 계단실 수직이기 때문에 3에서 5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8번 문제. 소화는 불을 끈다는 말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소화의 원리는 뭐냐면 연소의 3요소 중 어느 하나만 제거하면 소화가 됩니다. 불이 꺼지게 됩니다. 연소의 4요소라는 것은 3요소에다가 연쇄 반응을 포함하는 게 4요소입니다. 전부를 제거해야 된다? 전부는 아니죠. 하나만 제거하면 됩니다. 답은 3번. 19번 문제. 위험물은 누가 정하는가 물어봤는데 위험물의 정의해 보시면 중요한 게 인화성과 발화성이 있어야 되고 대통령이 정하는 겁니다. 답은 1번. 20번 문제. 사류 위험물 물어봤습니다. 외우실 때는 상가자, 인자산. 이 중에서 사류는 네 번째. 인화성, 액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인화성, 액체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가솔린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가솔린의 경우에는 액체입니다. 근데 가솔린이 기체가 되면 유증기가 됩니다. 유증기. 기름 유자입니다. 기름 증기 상태의 기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증기는 무겁습니다. 무겁다. 가솔린은 기름이기 때문에 물에 뜨죠. 가볍다. 액체 상태였을 때는 가볍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증기는 비중이 1보다 작다? 아니죠. 무겁다.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 발화에 의해서 발열 또는 가연성 가스가 발생이 된다. 면류 위험물인가? 라고 물어봤죠. 그럼 물과 반응하면 안 되죠. 물과 반응하면 안 된다가 금수성 물질입니다. 숫자가 물이고 금자가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물을 금지해내면 자연 발화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인류는 산화성 고체입니다. 삼류는 자연 발화성 금수성 물질.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답은 2번이 되겠고, 오류는 자기 반응성입니다. 자기 반응성 물질은 뭐라고 했죠? 내 안에 산소도 있고 가연물도 있다. 폭탄이라고 씁니다. 육류는 산화성 액체 떠올리시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가스 화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공급자 측에서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거 물어봤습니다. 4번 볼게요. 가스 사용 중. 가스 사용은 누가 하는 겁니까? 공급자가 하나요? 아니죠. 사용자가 하는 거죠. 사용자가 하는 게 가스 사용입니다. 장거리 다리를 이탈해서 화재가 발생했다. 공급자의 탓이 아니겠죠? 답은 4번. 사용자 원인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피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어봤습니다. 피난할 때 필요한 시설이죠. 출입구. 피난할 때 필요하겠죠? 직통계단. 피난 안전구역 필요합니다. 자동 방화 셔터. 방화시설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24번 문제. 소화기구의 종류가 아닌 거 물어봤습니다. 소방시설에는 소경피 활용, 5가지 설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화 설비 중에 소화기구가 있는데 이 소화기구에는 소화기, 간이 소화용구, 자동확산 소화기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고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는 소화 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죠. 답은 4번. 25번 문제. 분말 소화기. 여러분들 가정에 비치되어 있는 가루 형태의 소화약재가 들어있는 소화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소화기 앞에 A, B, C라고 보통 적혀 있습니다. A, B, C급, A급, B급, C급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화약재는 색상이 자몽색, 즉 가루의 색깔이 핑크색입니다. 3번은 맞죠? 내용연수 10명 맞는데 내용연수가 지나면 무조건 교체입니까? 아니죠. 성능 검사를 받아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 26번 문제. 내화 구조이고 바닥 면적이 2000이고 종류가 업무시설이다. 그리고 3단위 분말 소화기이다. 소화기구 개수 물어봤습니다.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보시면 위30, 위락시설은 30제곱미터마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되겠죠. 50제곱미터마다. 나머지는 전부 다 100으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기타는 잘 나오지 않아요. 내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면적을 2배로 완화해 줍니다. 그럼 풀어볼게요. 바닥 면적 2000을 업무시설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100에 해당이 됩니다. 100으로 나눠주면 되고 조건이 중요하죠. 내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2배를 해준다. 그리고 3단위 분말 소화기니까 3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죠? 3. 얼마겠네요. 그러면 3개입니까? 4개입니까? 소화기가. 자, 사람 빼고는 전부 다 소수점 이하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절상하라고 했죠? 따라서 답은 4개.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의 점검 사항이 아닌 것 물어봤습니다. 그럼 주방에 있는 소화 장치를 점검할 때 어떤 걸 점검해야 될까요? 제어반, 즉 수신부를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화 약재가 들어있는 저장 용기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약재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감지부, 감지를 잘 하고 있는지 시험해봐야 되겠죠? 조리기구, 프라이팬, 냄비 이런 거 점검하나요? 아니죠. 답은 2번. 28번 문제. 전원이 필요 없는 가압송수장치다. 가압송수장치는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압수조 방식 볼게요. 즉
별도의 압력 탱크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별도의 압력 탱크가 있죠. 이 별도의 압력 탱크를 이용해서 압력을 가해준다. 그래서 가압수조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가압수조 방식이다.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별도의 압력 탱크가 필요하다. 전원이 필요 없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방수구 물어봤습니다. 소화전 하면은 이제 물이 나오는 구멍이 있는데 소화전 한번 열어보면 그 구멍을 우리는 방수구라고 합니다.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방수구에서 호스의 구경은 40mm. 호스릴의 경우에는 호스가 얇습니다. 얇아서 25mm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40 아니면 25입니다. 호스릴 옥내 소화전 설비가 아닌 경우, 호스릴이 아닌 경우는 전부 다 40이겠죠. 40mm. 호스릴의 경우에는 25mm.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옥외 소화전 설비의 방수량 물어봤습니다. 옥내는 130, 옥외는 350, 스프링클러는 80입니다. 옥외 물어봤기 때문에 350이다. 31번 문제. 추운 곳에 설치하기 곤란한 스프링클러 설비 물어봤습니다. 왜? 동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이 중에서 동파의 우려가 있는 건 딱 한 가지, 습식밖에 없습니다. 왜? 1차 측과 2차 측 배관에 뭐가 있기 때문에 둘 다 가압수. 물이 차 있기 때문에 나머지 3가지 타입은 2차 측에 공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파의 우려가 없겠죠. 답은 1번 습식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개방형 헤드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중에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제살수식. 일제히 물을 뿌려준다.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형이기 때문에. 개방형이라는 것은 가멸체가 없습니다. 가멸체가 없기 때문에 밸브만 열어주면 모든 헤드에서 물이 쏟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 그럼 나머지 3개는 무엇이다? 개방형의 반대는 폐쇄형이다. 즉 가멸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멸체가 있다. 즉 가멸체가 녹아야지 스프링클러 헤드가 터진다. 물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33번 문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장단점 물어봤습니다. 습식 아까 설명드렸죠? 1차와 2차 측에 뭐가 있다? 가압수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 0도 밑으로 내려가면 동파의 우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동파의 우려가 있는 장소? 아닙니다. 4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면 안 되겠죠? 34번 문제. 가스계 소화 설비 중 기동용기압입니다. 기동용기압 내부의 모습이고 구성 요소는 이제 기동용기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솔밸브가 있고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으며 그리고 여기에 압력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작동 점검하기 전에 가장 우선해야 되는 안전조치 물어봤습니다. 안전조치라는 것은 솔밸브에 보시면 격발침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격발침이 튀어나오면 가스계 소화 설비가 작동이 되겠죠. 그럼 작동이 안 되게 해야 되겠죠. 점검할 때는. 따라서 이 솔밸브 뒤쪽에 이 부분에 4번 부분에 안전핀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격발되지 않도록.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가스계 소화 설비 점검을 위하여 솔밸브를 분리한 후에 수동 조작함을 조작했다. 수동 조작함의 버튼을 눌렀다라는 것이 되겠죠. 옳지 않은 것. 경고 사이렌 작동하겠죠. 솔밸브 격발 되겠고 감시 제어반에는 화재등 표시등과 수동 조작 표시등이 점등이 됩니다. 맞죠? 방출 표시등은 솔밸브와 관계없이 압력 스위치가 작동돼야지 방출 표시등이 이와 같이 뜹니다. 약재가 방출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답은 1번. 36번 문제. 보기 내용을 보고
조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고 씨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신기에 화재 신호가 떴습니다. 회로지구 표시등 보니까 2층 사무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층 사무실로 올라갔더니 차동식 열 감지기가 오작동됐습니다. 오작동된 이유는 뭐냐면 천장용 온풍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온풍기가 작동이 되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열을 감지해서 화재로 인식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 감지기를 그대로 둬야 될까요? 아니죠. 온풍기랑 이격시켜서 설치해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경계구역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경계구역 구하는 문제 어떻게 구하라고 했죠? 600제곱미터마다 경계구역 하나씩. 그리고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 두 개의 합이 500제곱미터 이하이다. 이런 경우에는 한 개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1층이 700이다. 700이면 600을 넘어가죠. 그러면 350, 350씩 두 개의 경계구역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2층엔 600이니까 600은 한 개로 잡으면 되겠죠. 3층과 4층은 더해서 500이죠. 그러면 3, 4층을 한 개의 경계구역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두 개, 한 개, 한 개 해서 4개의 경계구역으로 하시면 됩니다. 38번 문제. 정원식 스포티형 감지기 특종이라고 했습니다. 내화 구조이고 부착 높이 3.5m. 이 표 외우실 때는 9, 7, 7, 6, 2는 외우라고 했고 뒤에 동그라미 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줄은 2로 나누라고 했죠. 자, 3.5m니까 4m 미만이고 내화 구조이며 정원식 특종이라고 했습니다. 면적은 70이 되겠습니다. 7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감지기 설치가 되겠죠. 그러면 A구역의 경우에는 10, 14니까 140이죠. 70으로 나누면 두 개를 설치하면 되고 B의 경우에는 10 곱하기 7, C도 똑같죠. 둘 다 70입니다. 70으로 나누면 한 개가 되겠죠. 그럼 두 개, 한 개 해서 4개의 정원식 스포티형 감지기를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화재 시 피난 행동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연기가 발생이 되면 어때요? 연기는 위로 떠오르겠죠? 따라서 낮은 자세로 이동을 해야 되며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아야 합니다. 연기 발생 시 높은? 아니죠. 낮은 자세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답은 2번. 40번 문제. 비상조명 등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하는 장소가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작동시간이 20분 이상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하지만 피난이 어려운 경우, 피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는 60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 11층 이상, 그리고 지하층 무창층으로 도매, 소매시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하 역사, 지하 상가 이런 경우는 60분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2, 3, 4번은 여기에 해당이 되고 1번 운동시설 여기는 해당이 안 되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이렇게 짝지어진 것은 복도통로 유도 등 물어봤습니다.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면 되고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위치에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20과 2를 찾으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유도 등의 전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옳은 것은? 전원은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상용 전원과 비상 전원이 있습니다. 상용 전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쓰고 있는 교류 220V를 의미하고 비상 전원은 배터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배터리 전원이다. 자, 그럼 볼게요. 비상 전원이 상용 전원입니까? 이건 아니죠. 20분 이상 작동 맞죠?
지하 상가인 경우에는 탈출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60분 이상 작동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배선은 공영이다? 아니죠. 전용으로 해야 되겠죠. 43번 보겠습니다. 소방 계획의 주요 원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모든 형태의 위험을 포괄하고 있다. 재난의 전 주기적 단계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가 헷갈릴 겁니다. 소방 계획의 주요 원리에 종합적인 것과 통합적인 것가 있는데 종합과 통합은 거의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이거 하나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합적인 것은 모든 형태의 위험을 포괄하고 있고 재난의 전 주기적 단계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거 하나만 외우고 이 내용이 아닌 경우는 통합적 원리이다 라고 답을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1번 종합적 안전관리. 44번 자위소방대의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기록을 보관해야 되는데 몇 년간 보관하냐라고 물어봤죠. 보관은 무조건 2년입니다. 대부분 2년. 2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수신기 상태를 볼게요. 화재 표시 등이 점등이 됐고 2층 경계구역이 지금 점등이 됐습니다. 보니까 발신기는 어때요? 소등이겠죠. 그럼 발신기 표시 등은 소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신기를 눌러서 점등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에 의해서? 그렇죠. 감지기에 의해서 작동이 된 경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화재 장소는 여기 경계구역인 2층에 해당이 되고 당연히 발신기가 소등되어 있기 때문에 감지기에 의해서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복구하는 방법은 복구 스위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문제. 장애 유형별로 피난 보조 시 손전등 및 전등을 활용하거나 메모를 이용한다? 메모를 이용해서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러면 눈은 보여야 되겠죠. 눈은 잘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메모를 이용하는 것은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 청각장애인이다.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심폐소생술의 기본 순서 물어봤습니다. 심폐소생술은 CAB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B가 breathing 해서 호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흡이다. A는 airway, 공기죠. 기도, 유지가 됩니다. C는 circulation, 순환이기 때문에 가슴 압박. 2번으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 응급처치의 체계도에서 여기에 들어갈 내용 물어봤습니다. 출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혈을 해야 되겠죠. 골절이 생기면 뼈가 부러지면 부목으로 고정을 하고 화상을 입으면 화상 처치를 해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문제. CPR 시행 시 가슴 압박 위치했는데 가운데를 압박하시면 됩니다. 젖꼭지와 젖꼭지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위치.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 위치인데 가슴뼈 아래 2분의 1 지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슴뼈를 흉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가슴뼈 혹은 흉골 이러한 단어가 있으면 그걸 답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물어봤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가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명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안전관리자의 이름하고 선임 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물의 등급이 들어가 있고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위치와 화재 수신기 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학교의 경우에는 행정실장이기 때문에 행정실이 근무 위치가 되겠고 화재 수신기는 당직실에 있습니다. 자, 관계인의 인적사항은 없어요. 관계인 아니고 소방안전관리자 이름 맞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맞죠?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위치와 화재 수신기 위치 맞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실전 모의고사 5회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